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강원도의 내년 국비 확보 목표는 역대 최고인 8조 7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6천억 원이 더 많은데요. 정가직설에서 강원도의 국비 확보 가능성과 주요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내년에 국비 8조 7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긴축재정 기조 속에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 내에서 강원도 정치력이 최고로 또 강하다고 하고 새로운 김진태 도정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아무래도 민선 8기 도정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상황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의 그 목표액인 8조 7천억이라는 부분은 올 초에 이미 책정된 목표액입니다. 일단 지방 예산을 기획을 한 다음에 이것을 주무부처와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주무부처에서 이제 예산 요구서를 만들어서 기재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기재부에서 한 3개월 정도 심의 거친 후에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상반기에는 주무부처와 이제 상의가 된 단계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기재부에서 1, 2, 3차, 4차까지 심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에서 당초 목표에 제시했던 사업이 일부 뭐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도 이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국회 단계에서도 논의가 조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은 문턱이 닳도록 이제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강원도는 7기 도정까지는 그 주무부처였던 기재부 장관이 도 출신 홍남기 그 부총리였고 그리고 김명중 지사도 기재부 출신 부지사였습니다. 따라서 다소 좀 수월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무장관도 도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부지사도 그 공무원 출신이 관료 출신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예전처럼 이게 수월할지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 삭감, 조정 참 여러 단계가 있나요? 네. 네, 내년도 예산 8조 7천. 12년 전에 최문순 지사가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가 한 3조 2천 정도 됐으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8조 7천 중에서 중앙의 국비에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전체 사업은 한 400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금액을 보자면 2조 6천억 정도가 국비를 가지고 현재 경쟁하고 있는데요. 전체 8조 7천억 원의 대비 분담은 30% 정도의 상당한 양이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비 확보라고 하는 게 단체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이 척도로 어느 때부터 되고 있어가지고 이 국비 확보를 얼마만큼 하느냐 해가지고 임기 초반에 성적표가 갈라지는 매우 흥미로운 상황으로 좀 전개가 돼버렸는데요. 이 국비 확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이 단체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각 부처 고위급부터 하위 공무원들까지 현재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인사고과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국비 경쟁, 특히 국비 확보 시기가 되면 정말로 단체장부터 말단까지 전 조직이 이 국비 확보에 있어서 매우 경쟁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8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액은 올 초에 상정된 부분들인데요. 작년하고는 다르게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현재 내년도 올 하반기부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경제 전망치가 많고 특히 국비 확보에서 중요한 것들이 세수거든요. 세수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부동산은 이 세율이 높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긴축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에 있어서의 목표치는 아무튼 작년도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거기에 맞는 특별한 발전 전략,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적으로 참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전망들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국비 확보의 중요한 명분과 또 근거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사업비와 또 교통망 구축 사업비는 뭐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SOC 예산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핵심적인 SOC 예산인 강릉 제이진간 또 속초
춘천 간의 고속철도 이 부분 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뭐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보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관심이 되는 부분들은 현재 춘천에서 철원까지의 중앙고속도로의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드디어 내년에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또 원주에서 여주까지의 이 철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 성적표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진태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방향 중에 하나가 반도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복합단지를 현재 관련된 사업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에 얼마나 반영될지, 그리고 두 번째 사업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중심 도시,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 메카 조성과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예상 반영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가장 관심 포인트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액 대비해서 거의 반영이 되는 분위기고요. 네.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이모빌리티 사업이라든가 수소 에너지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타당성이라든가 사전 절차 미비로 인해서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너무 SOC 사업 그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활 SOC 사업도 있고 첨단 사업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내에서 진행이 되지만 국가 시책과 맞닿아뜨려져야 됩니다. 네. 따라서 국가 사업을 지방에서 그리고 국가 시책에 맞는, 그래서 신규 사업을 좀 개발하는데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은 감이 있습니다. 네. 국가 사업과의 적합성이라 또 명분 또 사업성과 함께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 의원들의 정치력에 또 한 기대가 좀 있는데요. 자, 강원도 의원의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역대 최고라는 기대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제에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자, 김진태 도정의 힘을 받아서 국비 확보가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여당이 뭐 도의회도 장악을 하고 있고 시군 자치단체장도 장악을 하고 있고 뭐 시도 기초의원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내적 여건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외적 여건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그 유력 정치인들이 권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것과 김진태 지사의 도정이 앞으로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가는 다소 측면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예결위만 보더라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29명이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9명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에서 좀 외면을 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유인 동기가 남아 있을지 사실 이 부분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서도 저번 선거에서도 컷오프라는 그 상당히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비춰봤을 때 당 내에서 어떤 세력이 있는지, 그리고 여당 내뿐만 아니라 어떤 대정부,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상대로 해서 소통할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김진태 도정이 앞으로 증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참 따져볼 게 많은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심재범 변호사가 극복의 과제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최근에 하반기 상임위원회 국회 배정이 됐는데 상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청신호가 울렸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들이 통과되는 것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센데요. 특히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주되게 맡고 있는 게 간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본다고 한다면 산업통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철규 의원이 간사로 임명이 됐고,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농축산 해양수산이 간사로 임명이 됐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 유임이 될 정도로의 힘 있는 파워 그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토위, 박정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토위를 맡았던 역할들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계속 힘을 가지고 있는 한기호 의원, 삼성훈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국방위에 4년 동안 배정될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김진태 조정이 어떻게 현직에 있는 이 여당 국회의원 실세 의원들이 실제 상임위원회 포진이 됐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성적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 소장님, 신 변호사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